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초콜릿 파우더 리더 누리입니다. 네, 오늘은 그 리즌 11 인트로라는 그 DAW에 대해서 소개를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해당 리뷰는 그 리즌 스튜디오의 한국 공식 수입처인 3인각기의 리즌 11 리뷰어 체험단 이벤트에 선정되어서 작성한 것임을 밝힙니다. DAW라고 하는 게 제가 사용하는 스튜디오 원 같은 프로그램 소개할 때도 말씀드렸듯이 작곡을 한다던가 녹음을 한다던가 뭐 편곡을 한다던가 할 때 쓰는 이제 음악 소프트웨어죠. 그 중에서 이제 리즌이라는 프로그램은 약간 독특한 특성을 지니고 있어요. 하드웨어를 다루는 것처럼 작동할 수 있다는 어떤 특징을 지닌 프로그램입니다. 3개 버전으로 나뉘어 있는데 인트로 버전, 일반 버전, 스위트 버전, 가격이 각각 다르고 제공하는 내용들도 각각 다르죠. 가장 기본적인 인트로 버전에 대해서 리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장점이라면은 인트로 버전에서도 이제 모든 VST라든가 외장 플러그인들을 사용할 수 있는 게 큰 장점이고요. 내부 악기들, 내부 이펙터들 같은 경우에도 모자라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세부적으로 프로그램들을 둘러보면서 알아보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하나의 단점이 있다면은 트랙을 16개까지밖에 못 만든다는 게 가장 큰 단점인 것 같아요. 물론 이제 가벼운 작업을 할 때는 사실은 16개면 굉장히 많은 트랙이기 때문에 문제가 될 일은 좀 드물죠. 16개 이상 트랙을 작업한다라고 하면은 사실 굉장히 이제 많은 트랙을 쓰는 거거든요. 그래도 이제 기왕이면 트랙이 많으면 많을수록 작업할 때 여유가 있으니까요. 그런 부분은 살짝 아쉬운 부분이다 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한번 프로그램을 살펴보도록 하죠. 자, 이게 그 리즌의 인터페이스 창입니다. 리즌의 인터페이스는 좀 독특해요. 특히 이제 아래 여기 보이는 이 렉이라는 부분에 보이는 이 장비들이 실제 렉과 굉장히 비슷하게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하드웨어 인터페이스라는 부분을 보시면은 오디오 인풋들, 이게 가상 인풋들이거든요. 가상 인풋들을 여러 개를 세팅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그 실제로 사용하는 리버브 렉들 같은 게 다 이렇게 실제 그 오프라인에서 쓰는 것과 비슷하게 세팅이 되어 있는 게 이제 리즌의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상단부 쪽에는 이제 그 실제 오프라인에 쓰는 믹서와 비슷한 컴프레셔, FX, 샌드, 그 다음에 이제 인서트라든가 그 외에 어떤 리턴, 페이더, 이렇게 아날로그 믹서에서 쓸 수 있는 기능들이 들어있어요. 볼륨을 조절, 간단하게 생각하면은 볼륨을 조절하고 이제 중간에 이펙터를 사이드 체인으로 넣는 어떤 그런 건데, 이런 것들이 굉장히 그 실제 오프라인에서 쓰는 악기처럼 세팅이 되어 있어서 오프라인 악기를 쓰셨던 분들이면은 되게 익숙할 수도 있고요. 좀 특징이 모르면 모르는 대로 조금 쉽게 작업을 할 수가 있고, 잘 알고 파고들면은 정말 세밀하게 또 진짜 그 현장에서 악기를 만지는 것처럼 만질 수 있다는 것이 리즌의 장점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그 주로 왼쪽에는 이제 악기들이라든가 이펙터들을 이렇게 나열해 놓고 있습니다. 여기서 골라다가 렉이란 부분에 추가를 해주면서 이제 작업을 할 수 있게 되죠. 이제 기본적으로 두 가지 부분으로 나눠서 볼 건데, 리즌에서 어떤 드럼이라든가 어떤 미디 작업을 하는 부분들이랑 외부의 기타라든가 베이스를 연결해서 녹음할 때의 어떤 환경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일단 그 트랙을 추가하고 어떤 미디 작업을 하는 것부터 살펴볼게요. 일단 트랙은 왼쪽에 있는 데서 드래그해서 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냥 가장 간단하게는요, 여기 있는 악기를 그냥 끌어다가 넣으셔도 되고요. 자체적으로 제공되는 어떤 리즌 사운드라 그래가지고 소리별로 정리를 해둔 어떤 드럼, 베이스, 리드, 패드, 플럭 이런 것들을 끌어다 넣을 수도 있고, 악기별로 코비네이터, 렉스 드럼 루프 이런 식으로 원하는 악기별로 사운드를 끌어다가 넣으실 수도 있어요. 일단은 드럼서부터 한번 트랙을 먼저 추가했다 뺐다 하는 것서부터 해볼게요. 리드럼이라고 해서 가장 기본적인 드럼 키트를 보시면은 아무거나 간단한 걸 먼저 추가해 보겠습니다. 락키트로 해서 하나 추가를 해볼게요. 드래그를 하시면은 렉이라고 써있는 창에 이렇게 그 악기, 가상 악기가 추가가 되고요. 밑에는 이제 트랙이 하나 생긴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지금 에디트 모드로 되어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렇게 전체 트랙을 볼 수 있는 모드로 되어 있고, 여기서 이제 더블 클릭을 해주면 이게 마디거든요. 마디들인데 더블 클릭을 해주면 마디가 생성이 되죠. 마찬가지로 드래그를 해가지고 마디를 늘리거나 줄일 수 있습니다. 4마디 정도로 설정을 해볼게요.
여기 바에서 위를 보시면은 L이랑 R이 있는데 요거는 루프 영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 루프 버튼이 있는데 루프 버튼이 켜지고 꺼짐에 따라 가지고 전체를 여기를 도느냐 전체 앞으로 쭉 나가느냐가 결정이 되죠. 일단 루프를 키고요. 트랙을 만들었으면 더블 클릭을 하면은 이렇게 미디 작업을 할 수 있는 창으로 넘어갑니다. 드럼은 그냥 전형적인 이제 점유법, 점으로 찍는 어떤 패턴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어떤 미디 노트를 찍을 때에는 더블 클릭을 해서 찍을 수도 있고요. 네, 이렇게 더블 클릭을 해서 찍는 법이 있고, 그 다음에 Alt를 누른 채로 클릭을 해도 찍힙니다. 이렇게 찍으실 수가 있어요. 간단하게요. 마찬가지로 그냥 되게 단순한 건데, 일단 하이햇을 찍죠. 그리고 밑에는 이제 벨로시티를 조절할 수가 있죠. 벨로시티는 드래그로 조절되는 게 아니라 마찬가지로 Alt를 눌러가지고 조절해야 되는 것 같더라고요. Alt를 눌러서 벨로시티 조절이 가능하고요. 이제 모든 프로그램들이 그렇듯이 드래그를 해가지고 컨트롤 C, 컨트롤 V를 하면은 붙여넣기가 가능합니다. 마찬가지로 컨트롤 A를 누르면 한 번에 전체 영역 선택이 되고요. 컨트롤 C를 한 다음에 컨트롤 V로 붙여넣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되게 일단 지금 가장 기본적인 드럼을 집어넣었는데 이 리드럼의 단점 중 하나는 사실 한 번에 많은 소리를 막 넣지는 못해요. 그래서 조금은 아쉬운 부분이 있긴 한데 트랙을 늘리거나 다른 어떤 사운드를 원하는 것들 위주로 집어넣거나 해가지고 해결이 가능합니다. 자, 이제 이렇게 두 마디를 찍었으니까 복사 붙여넣기를 해가지고 네 마디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에디트 모드를 꺼보시면은 이렇게 드럼 패턴이 찍혀 있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재생을 해가지고 들어보죠. 이렇게 되고 마찬가지로 조금씩 편집을 하면 되겠죠. 땅따당 이런 느낌으로. 여기도 이제 벨로시티 강세도 좀 조절을 해주고요. 그러면은 하고 뭐 여기에다가 크래쉬를 넣겠다, 심벌즈를 넣겠다라고 하면은 심벌을 넣을 수 있죠. 심벌즈는 좀 뭐 소리를 세게 해준다든가 할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찍어볼게요. 이렇게 드럼을 간단하게 작업할 수 있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리즌이란 프로그램의 장점은 기본 처음 접근하기가 되게 쉬운 편에 속해요. 다른 어떤 DAW들에 비하면은 좀 직관적으로 볼 수가 있어가지고 간단하게 좀 작업을 할 수 있다는 게 어떤 장점인 것 같습니다. 복잡하게 세팅을 할 거면 사실 여기서 그 탭키를 누르면 이제 실제 렉의 뒷면으로 넘어가거든요. 막 이런 걸 얼마나 세밀하게 만지느냐에 따라 가지고 진짜 크게 다른 어떤 정말 다른 프로그램처럼 쓸 수도 있는데 간단하게 쓰기에도 되게 접근하기도 쉬운 게 이런 리즌의 특징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악기들에 대해서 좀 살펴볼게요. 내장 악기들이 꽤 다양하게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이제 리즌이 그 신버전서부터는 외장 VSTI들도 많이 지원합니다. 많이 지원하는데 기본적인 내장 악기들 위주로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인스트루먼트 부분 악기들이고요. 이펙터는 이제 어떤 말 그대로 이펙터들이죠. 뭐라고 설명해야 되지? 소리를 바꿔주는 어떤 애들이고, 유틸리티는 좀 특별한 애들이 모여 있습니다. 뭐 콤비네이터라 그래가지고 여러 개의 악기를 합쳐가지고 하나의 소리를 만들어주는 애들도 있고, 아르페지에이터라든가 LFO를 조절하는 거라든가 매트릭스 패턴 시퀀서라든가 이렇게 조금 기술적인 부분들이 있는데, 유틸리티랑 플레이어 부분들은 오늘은 다루지 않도록 할게요. 이거는 사실은 조금 익숙해져야 쓸 수 있는 부분들이고요. 이런 기능들이 제공된다라는 걸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특이하게 믹서들이 제공이 되기 때문에 정말로 이제 아까 처음 얘기한 것처럼 아날로그 악기를 쓰는 듯한 느낌으로 다루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런 기능들이 제공되는 게 리즌의 어떤 특징이고요. 이런 아날로그한 작업이 가능하다는 게 또 강점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대신에 이제 익숙해지기까지는 조금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간단하게 시작할 수 있지만 익숙해지기에는 정말 어려운 툴이 리즌이 아닐까 싶어요.
일단 인스트루먼트에 있는 악기들부터 보겠습니다. 제가 추가했던 리드럼이 있고요. 그 다음에 콩드럼이라고 해서 드럼 머신이 하나 더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씩 다 추가를 해볼게요. 또 인스트루먼트에서 이제 그 닥터 옥토 렉스 루프라고 해서 이것도 드럼 머신이에요. 드럼 머신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드럼 머신 여기도 있죠. 리드믹 드럼 머신. 드럼 머신 자체는 여기까지 합치면은 4개가 제공되는 것 같네요. 4개의 드럼 머신이 제공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4개의 드럼 머신을 각각 살펴볼까요? 마찬가지로 이제 이거는 콩드럼은 이제 아마도 모 제작사의 드럼을 패러디한 것 같은데, 네, 패드 찍는 것처럼 해가지고 드럼이 들어있는 세팅이죠. 마찬가지 여기서 이제 패치를 바꿔줄 수가 있습니다. 이쪽에서도 마찬가지로 리드럼도 마찬가지로 화살표에서 소리를 바꿔줄 수가 있어요. 어떤 소리, 어떤 프리셋을 원하는지 설정할 수가 있고요. 네, 여러가지들이 있습니다. 장르별로 정리가 되어 있네요. 그래서 아까 만들어 놓은 예를 들어서 패치를 옮길 수 있겠죠? 소리를 들어볼게요. 서로 이제 저장된 미디 값이 다르면 이렇게 위에 리드럼에서는 스네어였는데 여기서는 탐이라 가지고 소리가 이렇게 달라질 수 있어요. 이런 것들은 미디 작업하실 때 조금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바꿔주죠. 밑으로 내려서 둘 다 IS로. 마찬가지로 이것도 크래쉬로 바꿔주면 되겠죠. 네, 이런 식으로 해서 소리를 바꿔가면서 원하는 소리로 작업을 하시면 되겠죠. 직관적이라는 게 어떤 리즌의 장점입니다. 이 화살표 작은 걸 누르면 이렇게 악기를 접었다 폈다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리드럼이 그 개수는 좀 적은데요. 여기 보시면 이제 그 콩드럼 같은 경우에는 한 번에 16개의 소리를 사용할 수가 있잖아요. 한 번에 16개의 소리를 사용할 수가 있는데, 리드럼 같은 경우에는 8개밖에 기본적으로 제공이 안 되잖아요. 근데 이제 차이가 좀 있는 게, 리드럼은 루프를 작업하기 되게 좋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찍을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1번이 지금 킥드럼이거든요. 킥드럼인데 얘를 예를 들어서 하나씩 찍어 놓고 얘를 뮤트한 상태에서,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이게 2번을 셀렉트하면 이렇게 다 비었죠. 1번 셀렉트 됐을 때는 아까 하나씩 찍었는데 2번, 3번 셀렉트 한 거를 찍을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해서 만들어 두면은, 자, 그러면은 여기에만 소리가 납니다. 네, 이렇게 되죠. 마찬가지로 8번이 하이에이시잖아요. 그럼 8번 셀렉하고 이렇게 해놓으면은 이렇게 루프를 좀 쉽게 만들 수 있다는 게 어떤 리드럼의 장점이 아닐까 합니다. 루프를 좀 쉽게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좀 장점인 것 같아요. 이제 뭐 이거는 이제 드럼 악기마다 특징이 다르기 때문에 원하시는 드럼 머신을 가져다가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콩드럼 같은 경우에는 소리가 전체적으로 조금 차이가 있으니까요. 네, 여기 아까 했듯이 아까 리드럼도 같이 켰었는데 스네어도 다른 쪽에 세팅이 되어 있어요. 이렇게 원하는 소리에다가 찍어주시면 됩니다. 심벌이 너무 크다 그러면은 심벌의 벨로시티를 또 줄일 필요가 있겠죠. 이렇게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키트를 바꾸는 것처럼 하나하나 패치마다 소리를 바꿀 수도 있어요. 여기서 푼을 해가지고 다른 소리를 끌어다 쓸 수가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빨갛게 표시된, 주황색으로 표시된 영역은 뭔가 이제 브라우저에서 불러오는 소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 닫으면은 아마 없어집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내가 스네어 소리만 바꾸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여기 스네어를 패드를 선택을 한 다음에 이제 파일 불러오기 같은 걸 눌러가지고 바꿀 수가 있죠. 마음에 드는 소리를 골라서 쓸 수 있습니다. 적당히 아무거나 세팅을 해볼게요. 이렇게 집어 넣을 수가 있다는 게 또 어떤 그 콩드럼의 특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다음으로 이제 닥터 옥토렉스 라는 드럼머신 같은데, 이쪽은 약간 좀 특이한 성격을 갖고 있네요. 일단 네, 소리가 이렇게 겹쳐져서 나는 애들이 있어요. 아마 루프 위주로 작업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이쪽에서도 이제 사운드가 각각 다르고 세팅하는 내용들이 다르기 때문에 뭐 원하는 드럼머신을 쓰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닥터 옥토렉스 같은 경우에는 소리가 이런 느낌이네요. 이렇게 바꿀 수도 있고요, 약간. 네, 악기들마다 약간씩 개성이 좀 다른 것 같죠? 접어보고, 아래에 있는, 네, 이쪽도 일단은 드럼 머신인데, 이쪽도 조금 느낌은 전자드럼에 가까운 느낌의, 네, 사운드네요. 확실히 전반적으로 전자드럼 기반입니다. 이쪽은 좀 더. 네, 이런 거 해보면 굉장히 전자드럼 같겠네요. 이게 좀 단점은 전반적으로 같은 드럼 머신임에도 불구하고 그 드럼 맵이 달라요. 서로 다르기 때문에 완전 서로 이제 하나 미디를 찍어 놓으면은 다른 드럼 머신의 호환이 사실 안 된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쉽긴 하네요. 살짝 아쉬운 부분입니다. 일반적인 드럼 맵으로 찍은 거를 한번 재생해 볼게요. 네, 훨씬 전자드럼의 느낌이 세네요. 희한한 것도 있고, 이쪽은 굉장히 색다른 느낌의 드럼입니다. 네, 사실 요새 어떤 강한 댄스 음악이라든가 이런 전자드럼 느낌 되게 좋잖아요. 그렇게 쓰기에는 괜찮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드럼 앱을 좀 옮겨서 이런 걸까요? 이렇게 해주면 굉장히 전자드럼에 가까운 느낌으로 쓸 수가 있겠죠. 각각 드럼 머신들마다 개성이 좀 뚜렷해 가지고요, 원하는 드럼 머신을 쓰면 될 것 같고, 제일 무난하게 쓸 수 있는 건 이제 콩드럼이 아닐까 싶네요. 그래서 제일 위에 있나 봅니다. 무난하게 쓸 수 있는 패턴인 것 같아요. 다음으로는 신디들을 하나하나 좀 꺼내 보겠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이제 유로파 신디사이저가 있고요. 뭐 악기를 넣는 방법은 다 똑같죠. 드래그로 해서 넣은 다음에 트랙 같은 경우에는 더블 클릭을 해서 만든다 라는 기본적인 패턴입니다. 네, 이게 이제 유로파 신디이고, 그
다음에 폴리소닉 신디가 있고요. 하나씩 먼저 다 넣어볼게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리즌의 상징과 같은 악기인 서브 트랙터 아날로그 신디사이저 있고요. 모드톤 베이스 신디사이저, 그 다음에 이제 ID8 인스트루먼트 디바이스, 그 다음에 이쪽 아래에 있는 이제 미디과 그 다음에 샘플러들일 것 같아요. 샘플러들은 나중에 살펴보고 일단 요 악기들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아래에 있는 이제 ID8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거는 피아노가 제일 앞에 있더라고요. 무난하게 이제 피아노 소리를 내줄 수 있는 패치들이고, 드럼과 마찬가지로 탭을 누르면 뒤에 이제 있는 어떤 렉의 뒷면들을 봐서 이제 이 라인들을 연결을 해가지고 조금 더 세부적인 작업들을 할 수가 있어요. 굉장히 복잡해지겠죠, 이렇게 되면. 일단 이제 ID8 같은 경우에는 좀 세팅은 할 수 있는 게 많지 않은 편이에요. 그래서 사운드 자체는 이제 바꿔가면서 쓸 수가 있고요. 마찬가지로 EP 사운드, 오르간 사운드, 기타, 뭐 베이스도 있고요. 베이스는 더 낮은 데서 네, 이렇게 간단하게 쓸 수 있는 악기들 위주로 있습니다. 스트링, 뭐 브라스, 신디. 뭐 여기다 세부적으로 바꿀 수도 있어요. 소울로 바꾼다든가, 지금 소울 리드가 기본인데 뭐 빅스퀘어, 뭐 아날로그 패드로 한다든가 조금씩 사운드를 바꿀 수 있게 되어 있고요. 일단 드럼도 들어있네요. 네, 드럼보다 이제 퍼커션 트랙이 가까운 느낌으로 쓰게 되겠죠. 그리고 다시 피아노. ID8 같은 경우는 소리가 많지는 않고요. 되게 기본적인 전형적인 악기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또 특징이 있다면은 그 이펙터나 노브를 많이 바꾸지는 못하게 되어 있어요. 여기서 이제 이펙터를 뭐 딜레이, 코러스 이걸 어느 정도 거느냐 정도 세팅이 되어 있고, 뭐 요 이펙터를 바꾼다든가 하는 쪽은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심플하기 때문에 심플하고 간단하게 쓸 수 있는 악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으로 이제 모드톤. 네, 모드톤을 한번 볼까요? 마찬가지로 아무 패드 트랙이나 하나 꺼내서 모드톤 베이스 신디사이저. 이 베이스라고 하면 그냥 제가 쓴 악기인 베이스보다는 CD로서의 베이스의 느낌이 셉니다. 그래서 이렇게 패치를 보실 수가 있죠. 네, 굉장히 다양한 사운드들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다 찍어서 작업을 하죠. 예를 들어 이렇게 이런 느낌으로 일단 간단하게 찍어볼게요. 이런 식으로 이제 뭐 간단하게 베이스지만 굉장히 신디 같은 사운드고요. 이렇게 찍어 놓고서 루프가 있으면 찍어 놓고 소리를 바꿔보면 되죠. 이런 식으로 바꿔가면서 쓸 수 있다는 게, 뭐 가상 악기들이 다 비슷한 개념이니까요. 다른 악기를 볼까요, 한번? 서브 트랙. 역시 기본은 베이스로 되어 있는데, 이쪽도 이제 다양한 피아노라든가 일렉트릭 피아노인데 이펙터가 많이 걸려 있네요. 그 외에도 데드 소울 아우, 이렇게 여러 가지 악기들이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좀 리진의 악기들의 특징이라면은 그 내부 가상 악기들이 좀 개성이 많이 센 편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소리가 마음에 드신다면 굉장히 다양하게 쓸 수 있을 것 같은데, 호불호는 좀 갈릴 것 같은 느낌입니다. 개성이 세다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호불호가 갈린다는 거죠. 이렇게 악기 자체는 굉장히 여러 개가 제공이 되고 있는데, 리드들, 서브 트랙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룰 수 있는 노브가 많다는 게 장점이죠. 아까 이제 ID8, ID8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막 다룰 수 있는 노브가 많지는 않잖아요. 근데 EQ 정도 이렇게 해서 다룰 수 있는데, 그에 비해서 이제 그 모노톤 베이스 신디사이저라든가 이제 오실레이터, 뭐 필터, 그다음에 앰프 사운드 이펙터들을 좀 더 많이 다룰 수 있고, 서브 트랙터 같은 경우는 정말로 노브가 많더라고요. 그 오실레이터 세팅을 어떻게 해주느냐, 그다음에 뭐 LFO 세팅을 어떻게 해주느냐에 따라 가지고 사실은 소리를 굉장히 많이 바꿀 수 있는 게 이제 서브 트랙터인 것 같아요. 이렇게 하나하나 바꿀 수도 있고요. 사실은 이제 여기 있는 어떤 팩토리 사운드를 가져다가 사용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둘 다 가능한 방법이죠. 마찬가지로 이제 토르 폴리포닉 신디사이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간단하게 사운드를 볼게요. 이거는 약간 패드에 가까운 느낌이고요. 이렇게 좀 특이한 사운드들도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렇게 해볼게요. 이런 식으로 소리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유로파 신디사이저가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 리진의 상징과도 같은 어떤 악기거든요. 어떻게 보면 마찬가지로 이쪽에서 사운드를 바꿔가면서 다양한 사운드를 쓰실 수가 있습니다. 이쪽에서 이제 소리를 바꿔서 이런 식이죠. 이런 식의 사운드를 내실 수가 있죠. 다음은 이펙트 부분들을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펙트를 보면은 이제 뭐 디스토션이라든가 리버브라든가, 리버브는 이외에 기본적으로 몇 개 좀 걸려있죠. 그 외에도 이제 어떤 뭐 앰프라든가 뭐 베이스 앰프도 있고요. 이런 여러 가지들이 있고, EQ라든가 맥시마이저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기본적인 것들만 좀 들어있는 것 같고요. 그 이펙터는 이제 그 따로 트랙을 만드는 게 아니라, 지금 미리 제가 미디 트랙을 좀 만들어 놨는데 이 미디 트랙 밑에다가 넣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 제가 간단하게 작업한 걸 들어보면 이런 느낌인데, 드럼에다가 디스토션을 넣는다라고 하면은 마찬가지로 드래그를 해서 드럼 머신에다가 집어 넣으면은 이렇게 두 개가 합쳐집니다. 이렇게 연결이 되죠. 이렇게 서로 뒷면을 보시면은 연결이 됩니다. 서로. 그럼 소리가 이제 바뀌어요. 그래서 이제 뭐 디스토션 값을 얼마나 조정하냐에 따라서 이것도 이런 식으로 값을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이펙트들은 다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리버브, 디스토션, 뭐 앰프를 넣어가지고 소리를 바꿀 수도 있고,
가상악기에다 거는 법도 있지만 그냥 일반 녹음된 악기에 거는 법도 있어가지고 원하는 쪽에다 거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이거는 크게 살펴볼 부분들은 없을 것 같죠. 뭐 디스토션 같은 경우에는 얼마나 왜곡을 시킬 수 있느냐 부분들이고요. 뭐 예를 들어가지고 얘를 빼고 뭐 앰프를 넣어본다라고 하면 사실은 뭐 드럼머신에 넣지는 않겠지만 앰프를 넣어본다라고 하면 또 마찬가지로 다른 소리를 낼 수가 있죠.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은 이따가 녹음 테스트 할 때 조금 더 살펴보는 게 재밌을 것 같아요. 그래도 이제 이퀄라이저를 쓴다든가 얘를 빼버리고 뭐 컴프레셔라든가 맥시마이저라든가 EQ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넣어서 세부적인 세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뭐 드럼에다가 뭐 특정 로우 부분을 올려준다든가 하는 식으로 쓸 수 있죠. 미드 값을 올려준다든가요. 네, 이런 식으로 확장성이 조금 용이하다는 게 미디아키에다가 어떤 가상악기에다가 이펙터를 걸 때도 되게 일반적인 아날로그 이펙터 걸듯이 걸 수 있게 돼 있어가지고요. 아날로그 장비를 많이 쓰셨던 분이나 아니면 아날로그 장비를 익히고 싶으신 분한테는 굉장히 재밌는 개념이 될 것 같고요. 대신에 그게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한테는 오히려 조금 복잡한 개념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녹음하실 때는요, 이제 여기서 에디트 트랙을 클릭하시면은 크리에이트 오디오 트랙이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하면 이제 녹음 트랙이 되어 있고요. 이제 여기 가운데 레코드 버튼을 켠 상태에서 인풋을 넣으면은 보이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뭐 메트로놈, 여기 이제 이게 BPM 조절하는 거거든요. BPM을 원하시는 대로 조절하실 수가 있고요. 뭐 드래그 하셔서 위로 아래로 올리시면 됩니다. 간단하게 뭐 123으로 한다고 치고, 마찬가지로 메트로놈 버튼 클릭을 켜시면은 이제 사전에 클릭 소리가 들어가게 되고요. 클릭 소리는 녹음이 되지는 않습니다. 레코딩은 마찬가지로 이제 빨간 버튼 누르면 되겠죠. 컨트롤 엔터를 치면은 녹음으로 또 들어간다고 하네요. 녹음을 할 때는 이제 여기 프리가 들어가 있으면 한마디 여유를 줍니다. 이렇게요. 한번 해볼게요. 네, 이런 식으로 하면은 녹음이 들어가죠. 네, 이렇게 해서 마찬가지로 이제 리즌의 특징인 것 같은데요. 녹음을 해놓고 보면은 마디별로 이렇게 녹음을 해놓고 보면은 이렇게 중간중간 잘려있어요. 이게 잘려있다는 게 이상하게 잘려있다는 얘기라는 게 아니라 음의 어떤 변화나 그런 거에 따라서 이제 편집하기 좋으라고 막 이렇게 박자가 흔들리거나 했을 때 보정하기 좋으라고 이렇게 어디서 음이 이렇게 변동이 됐는지 이런 것들을 리듬을 잘라 놓은 것 같아요. 되게 신박한 기능이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서 뭐 후편집을 더 편하게 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이제 슬라이스 에디터, 피치 에디터, 그 다음에 컴프레지터라 그래가지고 생각보다 되게 특이하게 어떤 소리를 조정하는 기능이 좀 특이하게 들어있더라고요. 기본적으로 피치를 조정할 수 있는 기능들이 들어있다는 것도 이제 리즌의 특징인 것 같아요. 보통은 이제 피치 기능이 뭐 오토튠이나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따로 들어있지는 않은데 여기는 피치를 조절하는 기능이 기본적으로 들어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여기 있는데 얘네들을 다 조절을 해버릴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재생을 일단 해볼게요. 이렇게 돼 있죠. 예를 들어서 원하면 얘를 막 다 조절할 수가 있나 봐요. 좀 신기한 기능입니다. 피치 에디트를 할 수 있는 기능이 있는데 왜 여기에 소리가 들어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네요.
이렇게 내리면 내려지는데 원래 소리랑 좀 차이가 있어가지고 완전히 맞지는 않는 것 같은데, 이건 좀 연구를 해보면 굉장히 좀 재밌게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이 부분에서 쓰면은 이제 이 부분에서 소리를 움직여 줄 수 있는 거다 보니까 조금 재밌게 쓸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익숙해지려면 아무래도 좀 시간이 많이 걸리는 기능인 것 같아요. 재밌는 거는 이런 기능들이 어떤 소리 피치를 조절하는 기능이 기본으로 들어있다는 게 되게 특이한 점이네요. 보컬 녹음하거나 보컬 손볼 때는 굉장히 편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보면은 이렇게 막 울리죠. 여기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해버리면 또 소리가 완전 달라지잖아요. 이런 식으로요. 이렇게 막 옮길 수 있어요. 좀 재밌는 기능이 기본적으로 좀 탑재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아직 익숙하지 않아서 그렇긴 한데, 트랜스포즈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좀 얘네들을 조금 더 익숙해지면은 정말 뭐 레코딩 할 때 오토튠이 어떻게 보면은 어떤 오토튠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 튠즈를 할 수 있는 기능들이 기본으로 들어있는 거다 보니까 생각보다 되게 쉽게 어떤 레코딩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이거는 굉장히 쓸만한 기능인 것 같아요. 특히나 이제 집에서 간단하게 홈 레코딩 한다던가 해서 보컬 보정하실 때는 정말 굉장히 유용하게 쓸 수 있는, 따로 이제 뭐 멜로다인이라든가 이런 음보정 소프트웨어를 쓰기 어려운 경우가 많은데 기본으로 들어있다는 건 되게 그럴싸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건 굉장히 추천하고 싶네요. 네, 뭐 소리를 잘 쓰는 건 좀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일단 익숙해지기까지는 시간이 걸리겠어요. 네, 이렇게 막 왔다 갔다 하는 부분이 절대 다루기가 쉬운 툴은 아닙니다. 이런 식으로 고칠 수 있겠죠. 음이 틀린데요. 하여튼 이 부분들은 정말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는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네, 여기가 음이 고치면서 뭔가 이상해졌는데, 일단 녹음하는 거 자체는 이렇게 조금 툴 자체가 쉽게 녹음하는 것 자체는 좀 기능이 신박하네요. 이건 뭐 마찬가지로 볼륨을 눌러줄 수 있겠죠. 네, 이쪽에서 볼륨을 눌러준다든가 볼륨을 낮춰준다든가 하는 기능들이 제공이 되고 있고요. 슬라이스 툴, 자르는 툴, 뭐 피치 아까 세팅했었던 음물 보정하는 툴, 컴프 툴 같은 경우에도 컴프레셔를 얘기하는 거겠죠? 자체적으로 기본적으로 녹음할 때 소프트웨어 컴프레셔가 있다라고 하는 것도 되게 신기한 부분이네요. 사실은 이제 리즌이라는 툴이 어떻게 보면은 자체적으로 어떤 미디 시퀀싱 하기에 좋은 툴이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오늘 보니까 의외로 레코딩 할 때 신박한 기능들을 많이 제공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여기에다가 이제 이펙터를 걸어줄 수가 있거든요. 네. 네, 이렇게 보시면은 네, 오디오 트랙 쪽과 베이스 앰프가 연결이 되었죠. 네, 이렇게 해서 드라이브를 걸고 뭐 베이스를 깎는다든가 미드를 올린다든가 프리퀀시 조절한다든가. 디자인을 보니까 암팩 앰프 비슷하게 생겼는데요. 지금 간단하게만 써보는 건데 앰프의 자체 모델링 앰프의 퀄리티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네, 굉장히 신박하게 쓸 수 있네요. 이게 튜닝은 안 한 것 같은데. 사실은 이제 좀 더 제대로
녹음용 베이스를 갖다 써야 되는데 지금 대충 아무거나 꽂았더니 좀 제대로 테스트 해보면 더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한번 기타 트랙도 녹음을 조금 해볼게요. 기타 앰프 퀄리티도 궁금하네요. 사실 지금 톤이 그 기타용 톤이 아니에요. 기타용 톤이 아니고 베이스 사운드 잡아놓은 건데 일부러 클린으로 해가지고 어디 한번 그 이펙터가 얼마나 먹나 체크를 좀 해보겠습니다. 여기 앰프를 빼버리고요. 딜리트하고 녹음 트랙도 날리고 클린으로 녹음을 한 다음에 한번 어떻게 소리가 바뀌는지 테스트를 해볼게요. 간단한 파워 코드로 진행을 해보죠. 녹음할 때 항상 메트로놈을 켜야 됩니다. 네, 이렇게 간단한 레코딩을 한 상태에서, 그리고 또 괜찮은 편인 게 이게 자체적으로 원래 그 아까 지금도 실수를 한 부분인데 그 소프트웨어 모니터를 키면은 레이턴시가 좀 심하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심하지가 않아요. 이게 생각보다 되게 괜찮은 건데, 그렇다면은 뭐 이 부분은 나중에 제가 따로 설명드릴 부분이니까 나중에 추가로 한번 말씀드릴게요. 일단 한번 들어봅시다. 메트로놈 끄고, 네, 이런 부분인데 여기 기타 앰프가 아까 하나 있었거든요. 이 소프트 튜브 앰프를 한번 써서 어떤 느낌으로 변하는지 체크를 해봅시다. 약간 애매한 사운드가 나는데요. 브리티시 클린. 뭐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앰프의 사운드 치고는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사실은 워낙 좋은 기타 VSTI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뭐 엄청 좋냐라고 하면 사실 조금 애매하긴 한데, 네, 엄청 좋냐라고 하면 살짝 애매하긴 하죠. 근데 이제 생각보다 괜찮은 느낌의 사운드를 만들어냅니다. 이건 좀 이상한데요. 뭐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좀 달라질 것 같기는 하네요. 어떻게 게인을 주는 게 나을 수도 있고요. 뭐 근데 사실은 기타 아직 많이 안 만져봐서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순수하게 기타 앰프만 사용을 한다라고 치면은 외부 이펙터가 있는 편이 아무래도 조금 더 사운드 자체로는 좋지 않을까 하는 아쉬움은 있습니다. 간단하게 쓰면은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물론 이제 여기다 또 EQ를 건다든가 뭐 디스토션을 건다든가, 이게 그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렉과 비슷한 형태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디스토션을 뭐 앞에 걸고 뒤에 걸고를 세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디오 인풋이, 여기서 오디오 인풋에 이제 아웃풋이 나가는데 뭐 이펙터를 거쳐서 이펙터 아웃풋이 뭐 기타 앰프 나가고 막 이런 식으로 세팅을 할 수가 있다는 게 좀 장점이겠죠. 이쪽은 좋은 사운드를 내려면 좀 많은 연구가 필요할 것 같긴 하네요. 그런 부분 조금 그냥 다른 악기들이 그냥 연결만 해놓으면 제법 괜찮은 소리가 나는 거에 비해 가지고 이제 확실히 그 이펙터 앰프들은 조금 더 제대로 된 사운드를 내기 위해서는 많이 좀 연구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EQ라든가 도 많이 맞춰야 되고요. 리진 인트로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하자면요, 좀 리진은 가능성이 좀 무궁무진한 툴인데 좀 특이해요. 어떤 점이 특이하냐면은 보통은 이제 쉬우면 쉽고 어려우면 어렵고 이러기가 마련인데, 리진은 어떻게 보면 처음 시작할 때 굉장히 쉽게 시작을 할 수 있거든요. 프리셋들이 잘 돼 있고 해가지고 끌어다 쓰고 그냥 이렇게 점찍듯이 하면서 작업을 시작해 볼 수 있다는 게 굉장히 큰 장점인 반면에, 또 이렇게 뒤에서 렉 세팅이라든가 이펙트 세팅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확장성이 또 굉장히 넓은 툴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좀 V자 곡선을 그린다고 할까요? 처음에 시작할 때 좋고
중간에 좀 많이 헤매지만 익숙해지면 또 그만큼 큰 파워를 발휘하는 그런 툴이 아닐까 싶습니다. 저는 약간 이런 느낌의 곡들을 작업할 때 좋을 것 같아가지고 BGM 작업이라든가 할 때는 꽤 애용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장점이 있어요. 제가 리즌 지금 영상을 찍으면서 지금 굉장히 사양이 낮은 노트북을 쓰고 있어요. 그 셀러론 아마 이 들어있는 노트북일 건데 램은 그래도 좀 있지만 굉장히 좀 가벼운 이런 그냥 말 그대로 문서 작업하는 용도의 어떤 그런 노트북을 가지고 작업을 했는데 굉장히 원활하게 잘 돌아간다는 게 리진의 굉장히 큰 장점이에요. 뭐냐면은 프로그램 자체가 굉장히 가벼워요. 물론 이제 외부 VSTI를 안 써서 외부 가상악기들을 안 써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리즌이라는 툴 자체가 굉장히 가볍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서브 어떤 DAW를 굴리기에도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좀 가볍게 작업을 할 수 있고 특히 인트로 같은 경우에가 이제 악기도 적고 하지만 무겁게 작업하지 않고 가볍게 작업하기에는 조금 오히려 더 빛을 발휘할 수 있지 않나. 컴퓨터에 붙박이로 해놓고 작업을 할 때도 좋겠지만서도 가볍게 노트북이라든가 세팅을 해놓고 작업하기에는 오히려 되게 괜찮은 것 같아가지고 이런 쪽으로는 조금 더 활용해볼 가치가 있지 않나 생각을 많이 합니다. 네, 제가 지금 사양이 낮은 노트북 갖고 작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작업하는 데 있어서 별로 어려움을 느끼지 못했거든요. 보통 가상악기들 무거운 거 올리고 하면은 많이 힘들어하는데 컴퓨터들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약간 이게 리진이 최적화가 잘 돼 있고 내부 사운드만으로 작업을 할 때도 꽤 괜찮은 효과를 줄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까지 좀 두서가 없게 정리를 하긴 했지만 리즌 11 인트로 어떤 사용기 소감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고요. 좀 활용을 해가지고 다양한 작업들 앞으로도 많이 해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리즌이라는 프로그램에 대해서 좀 궁금해하셨던 분들이 계셨다면 도움이 좀 됐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럼 저는 오늘 여기서 물러가도록 하고요. 다음에도 또 기회가 되면은 리즌을 써가지고 어떤 다양한 작곡을 한다든가 다양한 음악 활동을 하는 모습들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초콜릿 파우더 리더 놀이였고요. 재밌게 보셨다면은 구독과 좋아요, 댓글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